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오후 주총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13일까지 내렸던 자택 대피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먼저 1,000명의 주 방위군을 추가로 동원해 총 3,000명의 군인들이 조지아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투입되도록 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널싱홈과 장기요양시설에 투입될 전망인데요. 주지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널싱홈 및 장기요양시설의 입주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0일 낮 12시부로 발효되는데 널싱홈과 장기요양시설의 외부 방문을 금지하고 입주자들은 식사를 각자의 방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와 직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열과 호흡기 증상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 보건부와 주 방위군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고 CDC의 감염 예방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단기 휴가용으로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요. 오늘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조지아주 카밀라에 있는 타이슨 푸드 치킨 공장의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소매 도매 백화점 연합 노조는 양계업계의 지연된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노조는 마스크 착용도 못하고 어깨를 부딪혀가며 일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이 공장은 집단 발병이 일어난 도허티 카운티의 알바니에서 불과 30마일 거리에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직원들이 얼굴 덮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카터스빌에 있는 맥주 양조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직원은 격리시키고 의료 지원을 받도록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는 어제 오전 들루스 경찰서에 셰프장에서 만든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오후에는 수완이 경찰서의 윙앤버거 팩토리에서 제공한 식권 20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종훈 외식업협회장은 앞으로는 음식 배달보다는 식권을 후원받아 전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지역 경찰관들이 자주 한인 식당을 들리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한인 상권이 많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 런치박스 또는 런치 스페셜 식권을 제공해줄 외식 업체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편 어제 점심 도시락을 받은 둘루스 경찰서의 제클린 캐루스 부서장은 협회 측에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며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잇따르면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보호장비 부족으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대한 차별과 폭행, 테러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152명과 간호사 63명을 포함해 의료진 2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2명의 의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필리핀 중부와 남부에서 출퇴근하는 간호사 2명이 괴한들로부터 표백제와 염소 공격을 당했는데요. 일부 의료진은 감염을 우려한 이유 때문에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의료진은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장구 부족 사태를 참다 못해 지난 6일 거리 시위에 나섰다가 현지 경찰이 휘두르는 막대와 소총 개머리판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700명을 초과한 인도에서도 의사들이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한 이웃들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격리된 환자가 알몸으로 활보하며 여의사를 희롱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는 끊임없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인 4월에 눈이 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묵직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 설레이게 하는데요. 이란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많은 눈이 내려 앞으로 일주일간 최고 64cm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기업과의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자국 스포츠 용품 기업인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어 이름입니다.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에 기반해 등록한 상표는 운동화, 모자, 옷 등 2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조던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름을 사용한 차오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습니다. 조던이란 이름이 흔한 미국 성이라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인데요.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뒤집고 조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중국이 무역 협상 내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깊이 4m, 지름 2m 하수도 공사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소방재난본부는 119 구조대원을 출동시켜 맨홀 바닥에 쓰러진 이모 씨, 송모 씨, 연모 씨를 40여 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국 교포라고 소방본부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 1명이 맨홀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나머지 작업자 2명이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221명이 검거되고 3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거된 221명은 조주빈과 같은 운영자가 57명, 유포자 64명, 소지자 100명이고 지금까지 경찰에 자수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연령대는 10대가 65명, 20대는 103명, 30대가 43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이 6명인데요. 전체 피의자 중 29.4%가 10대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전원의 신상을 조주빈처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신상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받은 재양성 사례가 총 7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 후 다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의 원인과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재양성 환자들 가운데는 무증상 상태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호흡기 증상 등이 다시 발생해서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개별 사례의 역학적,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는 검체 혈청 검사로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는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되는지, 감염력이 있는지, 항체가 형성됐는지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2차 전파 사례가 있는지 등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격리 해제된 이후 환자의 검사와 관리 대책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0년 4월 9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